오늘 제가 그 장윤상 감독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쵸? 네. 저희가 겨울에 뵀죠? 네네네. 찬실이는 복도만치에서, 복도만치라는 GB를 네, 뵀으니까 봤었죠. 아마 그게 코로나 때네요. 그때도. 네, 그렇긴 해요. 올해 초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대부분 요거의 그 독자들이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죠. 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영화 전공하시는 분일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윤상 감독님은 극장주이시기도 하죠. 헤일 시네마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제 빌딩주가 아니라 극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근데 요즘은 좀 힘들 것 같긴 네. 해요. 워낙 좀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저도 좀 마음이 다들 아프긴 힘들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헤일 시네마를 지금 매니징 하고 계시고 네. 영화 데뷔하신 게 사돈의 팔촌인가요? 데뷔는 네버 다이 버터플라이라는 장편 데뷔가 따로 있어요? 네, 하나 또 있어요. 그거 몇 년도예요? 그게 2013년. 2013년이에요. 그럼 사돈 7년 전에 팔촌이 2015년. 만드셨구나. 네. 그럼 학교를 언제 졸업하신 거죠? 그때 학생 때 휴학하고 만들었었는데 2014년에 졸업했어요. 네버 다이 버터플라이 하고. 근데 감독님만 해도 영화를 되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단편 찍긴 찍었는데 그래도 같은 노력이어도 좀 장편으로 확장해서 장편을 찍는 게 좀 더 제 영화에 대한 감을 기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장편에 계속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감독님 돈으로? 그랬죠. 네.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편 영화도 단편 영화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건 그래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단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감독님을 처음 본 거는 오디네 영화제에서 제가 뵀는데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벌써는 아니다. 작년 그동안 많이 되게 있었죠. 옛날인 것 같은데 그게 최근이네요. 작년이라고. 천국을 보고 갔죠 거기서. 그렇죠. 나는 정말 그렇게 맛있는 와인을 이태리에서 처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화이트 와인을 계속 마시고 있는. 나는 그 성에서 먹은 레드 와인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 종을 찾으러 다녀요. 저는 이태리 화이트 와인을 맨날 찾아요. 마트 가서.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각자가 그 이태리 우디네 기억이 우디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독님도 나도 그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영화 하는 보상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할만하다. 우디네 영화제를 나쁘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는 분도 되게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근데 거기는 또 영화제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관광으로 가면 진짜 실망할 동네예요. 할 게 없죠 사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영화인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랑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작년에 오셨는데 2019년이고 그때는 커피누아르라는 영화로 오셨고 제가 알기로 부천 영화제 있었고 그 영화가 그러니까 상영을 했죠. 상영해서 그리고 이제 달씨가 거기서 픽업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제 커피가 금지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 옛날 밀주법 금주법 때문에 밀주를 했던 그 시대처럼 느와르 장르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고 너무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설정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카페에서 그 당시에 1년 정도 일하고 있었고 왜 카페에서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좀 확장하셨어요. 어머니 원래 하던 카페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헤이리 시네마 카페가 아니라 진짜 그 카페. 그 카페요? 그 헤이리 시네마 카페. 그래서 어머니가 조그맣게 하시다가 확정하시면서 저도 같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고 하면서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매력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게 반대로 알았어요. 팔다 보니까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게 없어진 세계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아니 좋아서 그게 반대로 했구나. 사람이 감독님 그런 커피 그때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씩만 추천해 주세요. 하나씩요? 저희 가게에서는 제일 밀고 제일 원가 대비 저렴한 거는 하우스 블렌딩. 그게 뭐 어때요 맛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맛이라고 생각하는 그 맛을 최대한 맞춰서 블렌딩한 거예요. 콜롬비아, 브라질, 만데린, 예가체프 이렇게 보통 4가지 정도를 원래 섞거든요. 예가체프가 좀 산미가 많은 거잖아요. 산미 있고 향기가 있고 그리고 예가체프는 잘 볶이면은 거기서 꽃향기가 나요. 근데 진짜요? 그럼 그것도 하세요? 로스팅도? 배우긴 배웠었는데
뭐 원리만 알고 그냥 그럼 잘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카페를 만약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거기 빵도 팔잖아요. 네, 빵도 맛있죠. 빵순례도 다니셨겠네요? 네. 빵순례 좀 다니셨어요? 빵순례 다녔는데 아 진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다니는 거. 왜냐하면 제가 정랑자의 빵생빵사라는 네. 가장 큰 빵 그 블로거 뭐라 그러죠? 클럽? 그 네이버 그걸 뭐라 그러지? 카페 회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거기 들어가셨으면 되게 많이 아셨을 텐데 거긴 진짜 진백이거든요. 진짜 빵도 매니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되게 우습게 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즌별로 막 계속 바꾸고 또 신상품 내보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빵을 열심히 하면서. 구워서 파시나요? 네, 저희 받아서 하지 않고? 네, 저희 제빵실이 있어요. 아,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직원분들이. 아, 그렇구나. 제대로 하시네요. 2분, 3분 붙어서 하고 계십니다. 제 학생들이 가서 많이 그래도 이용을 좀 했어요. 많이 오세요. 네. 네네네. 커피공장 103입니다. 네네. 헤일이 저 시네마 사실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찬실이 때문에 워낙 또 집이 저는 머니까. 근데 다른 건 둘째치고 극장 안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네. 좀 그 널브러지는 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자들이 이케아 편한 의자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나는 극장에 좀 그런 식의 승부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용하는 극장에서 봐야 되니까 이런 식의 시대는 이젠 끝났고 홈시애터 있는 집도 너무 많고 어떤 분위기에서 볼 건가가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좀 된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극장이 살아남으려면. 근데 감독님네 극장이 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 극장 많잖아요. 뉴욕이나 뭐 이런 데도. 근데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화 찍으셨잖아요. 그럼 몇 번째예요,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좀비 크러쉬 AD. 그 영화 많이 찍었네요. 요번에 어디서 돈 받으셔서 찍으신 거예요? 요번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받았고 그리고 한국영상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금 더 받았어요. 한국영상위원회는 결국에는 영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영상위원회가 아니라? 네. 이름이 거창하죠. 인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화진흥위원회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지원금이었어요. 진짜? 그게 뭐예요, 기준이? 지역영화. 지역색을 살리는 영화. 근데 그건 약간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진 않나?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 저도 뭐 하고 싶어가지고 다큐멘터리는 안 되겠구나. 그 경우는 다큐멘터리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지역색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뭐 미담이나 그걸 굳이 넣어야 돼? 만약에 내가 인물에 대한 걸 하는데 굳이 그 동네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거는 꼭 제작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개발에 대한 그런 지원금도 있어요. 억지로 갖다 시나리오 쓰기만 해도 돼요. 기획 개발만 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저는 창작자가 잘하실 것 아니니까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난 제일 부러운 게 며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지원모를 썼어요. 기획의도 나도 다큐멘터리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뭔데요? 다큐가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도금봉 배우가 되게 우리나라에선 뭐랄까요, 비운의 배우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파무파탈로 시작을 했다가 거의 혼자 쓸쓸하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던 배우예요. 500 몇십 편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편수로. 그러니까 아마 최은희 다음일 거예요, 편수로 따지면. 최은희 배우. 근데 너무 조명이 되지 않아서 원래 처음엔 논문을 쓸까 하다가 차라리 이건 다큐가 낫겠다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지. 스텝을 모으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감독들은 그런 걸 다 해요. 서류는 왜 이렇게 많으며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야 될 때도 막 어떻게 그렇게 잘들 찾는지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가서 이렇게 찾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공모금하고 받고 막 여러 번 하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한 2년 고생해야 이제 뭔가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화 잘 맞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2-3년씩 꼬박꼬박. 그리고 좀 약간 뻥도 잘 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작품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이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네. 이력서도 내고 막 보니까 이 작품 어떤 좋은 영향이 이 지역에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요즘의 감독들은 이거 페이퍼워크의 싸움이라고. 나 완전히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못하면은 힘들겠구나. 이것도 미학이다. 이게 미학이다. 페이퍼워크에 미학. 진짜 그래요. 차라리 그게 영화여도 재밌겠다, 그렇죠? 나는 징그럽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정말 저도 지긋지긋한데 그게 이제 조금 요령 생기고. 그럼 알아? 어떤 게 되는지? 최대한 이 지원 사업에는 어떤 식으로 좀 써야겠다는 감이 와요? 감이 조금. 아, 진짜 신기하다. 오늘 얼마나 해야지 그렇게 감이 오는 거야? 저는 2013년부터 했으니까 그 짓을 그 짓을 7년 8년 됐네요. 네. 대통령이 2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게 생각보다,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콘텐츠 진흥원 가면 이런 식의 공모가 많고 여기는 다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수업에서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없죠. 아름아름 애들이 아는데 아름아름 알기는 애들에겐 너무 힘들어요. 얘네가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뭐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뭐 그런 걸 특강을 하는 건 웃기지만 그런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파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요즘에 그런 걸 막 이제 아는 중이니까. PD분들이나 배급사분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알고 있고, 저도 최근에 제 거 5번째 영화 배급해야 되니까 한번 주변에 잡았어요? 배급사분들 찾아갔는데 잡았어요? 잡았다기보다 설득했는데 설득해서 잡은 거죠. 네, 잡았죠. 근데 감독님은 이번에 캐스팅도 좋고 네.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나요? 네, 아주 뭐 좋은. 몇 회차로 찍었어요? 20회차 찍었는데.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정도 스케일의 영화에서? 독립영화에서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촬영하는 게. 20회차인데 한 달이에요? 네,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쉬는 날 거의 없네, 그러면. 네, 그래도 뭐 주말엔 쉬고 한 거네요. 주말이라기보다는 쉴 때. 배우분들 스케줄 안 될 때.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찍는 동안. 네. 찍는 동안 다 이루어온 느낌이었어요. 이미 영화에서 대부분 뭔가 그런가요? 느끼고 싶은 아니요. 지난 영화들은 진짜 힘들었고. 찍는 과정이? 네, 찍는 과정이 힘들었고. 뭐 때문에요? 주로 독립영화는 이제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좀 불화가 생기면은. 불화가 생겼어요? 네, 좀 생기죠. 뭐 진짜? 이번 영화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적었다. 트러블은 있겠지. 네, 적었고 뭐 참지 못하고 뭐 화를 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데 뭐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러블이 나요? 그게 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영화에서 잘못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현실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픽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이제 너 때문이다, 아니면 너 때문이다 알면서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프로페셔널들은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리고 넘어가서 수습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수습할 여유도 있고 프로분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커나가는 중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또 그냥 성격이 안 맞으면 또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취향이 안 맞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풀어요? 싸우고 나서. 이번 영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이번에는 안 싸웠다며요, 그래도 별로. 그러니까 안 싸워. 그래서 술을 먹어서 안 싸웠나 보다. 술을 많이 마신 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달 좀 넘게 찍었는데 20회차였으면 헤이리에서 다 찍었어요. 네. 그래서 장소가 한정적이니까 좀 놀기에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친구들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라는 게 스태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태프들이고 좀 요번에 뭐 제가 좋아하는 스텝은 이제 메인 스텝을 한 5-6명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오는 식으로 그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제가 좀 누가 괜찮다 데려오고. 핸드피킹을 안 했구나. 이번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뭐 이 친구가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좀 그보다는
이제 스텝들 말을 들어서 선택을 하는 식으로 했고 스텝이 추천해주는 친구들로 하고 그랬던 거는 그게 이제 서로 그 힘든 과정을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0명이라고 치면 3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을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나랑 가까운 맞아요. 사람 한두 명, 난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번 그거 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친한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불안할 때가 이제 한 명 이렇게 데려올 때 걔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불안해서 그 친구 이제 챙겨주다 보면은 알아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끼리 친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이 굴러가는 거예요. 독립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질이 더러우면 못하겠어요. 감독을.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난 못해요. 난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시원시원하게. 근데 뭐 술자리 같은 건 자신 있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국 영화계 이 술 자리가 재밌는데 약간 누군가에겐 막 예를 들어서 술을 한 모금도 못 먹고 이런 사람에게는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잦고 꼭 그래야 하고 강제성도 좀 다른 데보다는 많은 것 같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고 뭐 지금은 뭐 상황이 아니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사람은 그냥 자면 되고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해서 나올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래도 술을 드시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감독이 술을 안 먹으면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마실까봐 많이 자제했죠. 아 진짜요? 감독님이 우딘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맛있죠. 아 그래요? 거기는 근데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점심 때부터 나왔는데 안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점점 마실수록 난 12시부터 취해 있었어요 항상. 근데 마실수록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먹잖아. 근데 긴장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다들. 긴장이요? 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데 계속 마주치잖아요. 좁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얼굴 빨개질까봐 긴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낮부터 취하고 돌아다니는 게 참 좋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루인가 이틀 늦게 왔잖아요. 네, 이틀 늦게 왔죠. 가라오케 나이트 왔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 갔어요. 그거 대박이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나 그거 한국 영화에 감이 있었다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한 이틀 내가 못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영화가 5편이면 30, 그러니까 20대 첫 영화를 이제 만든 거고, 네. 그게 한예종 그럼 전문사 때인가요? 전문사는 안 나오고 예술사만 했는데, 학부죠? 네, 예술사를 휴학하면서 그렇게 계속 영화 찍고. 감독님 딴 학교 다녔네요? 벌써요. 원래 그 전에? 아니면 한예종만 아니 다녔어요? 한예종 그냥 현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9에? 그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인문계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저 그냥 원래 일반 이과여서 가지고 그냥 이과에서 뭐 생물과 뭐 성적 잘 나오면은 약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바꿨어요? 저는 근데 만화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하고 이야기 만드는 거 좋아하고. 폰티 잘 그리겠네 감독님. 근데 그림 재능은 없어가지고 그림은 그냥 날림으로 그려요. 근데 저는 그 말풍선에다 대사 만들고 그 칸 만화 그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걸 엄청 그렸어요. 한 10년 동안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리다가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를 중학교 때 알고 그거 하고 싶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행이야.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개봉하기가 그쵸, 너무 그쵸. 힘들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너무 힘들죠. 개봉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림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쪽은 뭐 시도도 못 해보고 근데 이제 영화과 입시는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 나 퇴출당할 것 같아요. 잘하면. 내부자들만. 여기 소송 걸면 그거 너무 많네 여기. 너무 아니 그래도 다행이야. 애니메이션은 힘들 것 같아.
네, 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조금 더, 네. 좀 더 좀 영화를 하면서. 근데 감독님 제가 알기로 여동생도 영화 한예종 다녔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되게 실망하셨겠어요.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동생은 되게 어머니는 저한테는 실망했고 제가 영화과 가니까. 동생은 막 뭐 공부도 잘했다가 못했다가 들쑥날쑥하고 미술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걸 반대하면 또 부모님이랑 엄청 싸워요. 사춘기 소녀여가지고 엄청 싸우고,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든 되면 좋겠다 했는데 영화과 돼가지고 부모님은 좋아했어요. 근데 감독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물론 나는 감독님과 다른 분야지만 되게 좀 영화 같은 영화. 그러니까 전 감독이 아니니까 물론 같은 분야이긴 한데 직업군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었다면 감독님이 진짜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좋은 학교를 한 번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한예종이나 지금 서울예대는 좀 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예종 같은 경우 재수와 그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인문계를 갔다가 뭐 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오시는. 근데 한 번에 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중간에 휴학해가지고 뭐 하나 뚝딱 만들고 2, 3년 만에 한 대씩 만들고,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어쨌든 너무나도 예쁜 극장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시샘은 없던가요? 그래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힘든데?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다고. 영화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질 거야 아마. 주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단 늘 말이에요? 긴장되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고 또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또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는 늘 긴장하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게 막 대흥행이 돼서 막 돈을 벌게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좋은 영화들을 빠르게 극장에서 난 예술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물론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마을 주변 사람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좋고. 생각하는 감독이 물론 옛날부터 이미 달랐겠지만 나는 감독이 아니니까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그 일반적인 감독들이 어떻다는 건 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2000년대 후반부터 감독이라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한예종이나 영화과가 좀 많아지고 98년에 한국의 영화과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생기고, 그때 왜냐면 그 CGV 생기면서 한국 영화 편수가 막 늘어나고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영화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러다 이제 확 줄었죠.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영화도 줄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면서. 근데 어쨌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영화를 하지도 않을 때 봤던 영화 감독은 항상 너무 가난하고 어디 가면 술값 안 내고 맨날 소주만 먹고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그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흥행 감독이라는 건 진짜 너무 힘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옛날 홍상수 영화에서 그 영화인들 허구한 날 어디 무슨 기사식당 같은 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소주 먹고 막 꽂은 데만 돌아다니고 막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이건 물론 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소주를 잘 못 먹어요. 너무 써가지고. 근데 이제 먹어야 되면은 먹기는 하는데 싫다기보다 그냥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내 술을 싸가요. 그러니까 뭐 되게 큰 데면 싸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갈비집인데 100명 들어가고 막 이러면 그냥 내가 마실 건 내가 가져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가져가세요? 그 물병 같은 데다 와인이나 뭐 이런 좀 싸가지고 가면 그렇게 진짜 개쌍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제 트렁크에도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술을 안 보이게 살짝 할 술을 넣어 다니는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너무 다양해졌어요. 감독의 층이 뭐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가? 뭐 부자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독을 하는 사람들의 층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젠더의 얘기도 있고 여성 감독이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 독립 영화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장사하시다가 하는 사람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마도
기술의 발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뭐 카파를 가야 촬영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편집 필름 사야 되고 네, 그렇게 그런 건 경험하는 아니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네, 자기 직업이 있고 영화 감독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 경제적으로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영화를 계속 하게 되고 지금 그런 경우들을 저는 영화과 다니면서 많이 봤었는데. 근데 감독님이 경험한 한국 영화 감독들은 어땠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영화 감독님. 그게 독립 영화, 상업 영화가 다른가요? 네, 독립 영화는 제가 그 영화과를 다니면서 봤던 형 누나분들, 그 누나분들 되게 좋은 재능이 있고 감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되게 좀 불행한 소재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네, 쓰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아쉽다는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뭘 써야 되는 뭐 보고서였는지 논문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한국 독립 영화가 너무 좋은데 그때가 무슨 해였냐면 제가 무슨 영화 심사 때문에 박화영과 죄 많은 소녀를 하루에 봐야 했던 날이었는데 그때 난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박화영은 이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난 그런 영화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난 지금도 영화들을 영화 자체는 좋은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독립 영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왜 매번 항상 실업 아니면 가출 청소년 아니면 딱 고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게 좋은 영화의 소재인 것이냐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영향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좋은 소재라서가 아니라 같은 동년배 친구들의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가능하면 이제 그 졸업영화 시사회 때 많이 가서 다 봐버리거든요. 그럼 몇 그 해 단편 영화를. 그러면 졸업영화 시사회 가면? 네, 재밌겠다. 너무 엄청 재밌어요. 네. 되게 막 되게 재밌고 거기서 또 영감 많이 받아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예종 워크샵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80몇 편을. 네,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맨날 출근해가지고. 그거 내부 시사였잖아요. 그쵸. 네. 거기 저기 극장에서. 거기 그 2층에 있는 극장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학생들. 맞아요. 우리 말고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근데 나는 그때 진짜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재밌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맨날 내가 석관동에 출근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막 그 수많은 단편 영화를 본 게 지금 나는 너무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때 일주일 동안. 영화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굉장히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새싹 같은 배우와 감독들과 이야기들이 거기서 딱 보는 그 재미가 너무 재밌는 그때 거예요. 도시락이 너무 좋았어. 중간에 도시락 주세요? 심사위원들이 도시락 좀. 줘요. 근데 너무 그거에 되게 챙겨주는 거에 굉장히 그게 중요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감동이 같아요. 마찬가지잖아. 그럼요. 최고죠. 저기가 와인이라며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진짜 헤리 뭘 시네마 깔아주는 아가 제일 중요해. 맞아요. 주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 우리네 기억을 살리면서 최대한 커피와 와플과 그래요? 빵을 최대한 드리려고 후다닥 싸라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저도 그때 빵을 얻어먹었죠. 오동진 평론가님이 좀 빨리 집에 가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지 후다닥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 시간이 4시인가 5시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에 가겠어요 설마? 딴 데를 후다닥 가시더라고요. 가는 거겠지. 보통 원래 이제 본인의 일이 끝나면 이렇게 좀 있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내부 시사 그때 다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밝은 영화들 아니면 좀. 감독님은 누구랑 친해요? 다른 감독이랑? 저희 동기 중에서는 뭐 임정환 감독. 임정환 감독이 뭘 만든 사람이죠? 라오스 그리고 국경의 왕. 진짜? 네. 나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심사했어요. 들꽃 영화상.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거 만든 거 아니야? 함소리 복서 각본?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각본. 거의 배우로 나와요. 그 판소리 복서 진짜요? 나 몰랐어요. 각본 원식이 쓰지 않나? 아니었나?
판소리 복수에 출연만 같이 했구나. 다 같이 해요. 셋이서 같이 근데 나는 영상에. 그리고 그 사람 영화 또 있는데 국경호양 말고 라오스라고 라오스에서 찍은 거 있고.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눈여겨봤어요. 용기여가지고 제일 잘 된 형은 정민이 형, 박정민 배우 형이 제일 잘 됐고. 박정민 감독, 형이에요? 네. 빠른 87이라서 약간 애매한데 사실상 동갑인데. 아무튼 근데 감독 중에서는 나는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술학교를 나오면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다닐 때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잘 풀리고 뭐 이렇게 판가름이 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부러운 지점이고 물론 저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해. 그렇죠. 양과 음이 있겠죠. 뭔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려면 좀 많이 도와줘야 돼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도와줘야 돼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동기들도 많아요. 네. 계속 그 영화인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뭐 영화제가 됐든 뭐 네.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요, 많이.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자리가 재밌어요? 영화인들 만나는 자리가? 재밌을 때도 있고 보통 재밌어요. 주로 재밌어요. 주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감독님들하고 막 만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맨날 직업이 만나던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직업 다른 배우 친구들, 그래? PD님. 배우는 다 그건 부럽다. 감독끼리 약간 경쟁심이 근데 배우는 배우들이랑 친하잖아요. 배우는 배우들이랑 친하죠. 그러니까 보통. 감독이랑 잘 안 네, 친하죠. 저희는 이제 극단처럼 같이 극단 하는 배우분들은 이제 스텝 조명하고 음향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감독님 여기다 깔아놨구나. 이 책을 중간에 한번 보여주라고 내가 시켜주고 그랬는데. 홍보 한번 들어갈까요? 이거 홍보는 아니고 내가 물어보려고.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갖고 오셨으니까. 두 장밖에 안 되는 감독님 짧은. 이거 오늘 갖고 와서 오늘 읽은 거 아니에요? 서문은 예전에 책이 읽었었어요. 빳빳이 하더라고요. 아주 빳빳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면 이제 저기 냄비 깔개로 쓰는 그 책이잖아요. 벌써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봤는데. 감독님 어때요?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읽히던가요? 너무 감독님 재밌고, 원래 영화 관련 책은 보세요? 가끔? 그냥 시네이심을 보면서 구독하고 있고. 그건 잡지잖아요. 책이 아니라. 그래도 칼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책은 안 봤다. 요즘에 책은 거의 안 봤어요. 감독님은 GB를 직접 하세요? 그 헤이리 시네마에서. 네, 뭐 그게 편하니까? 좋은 건지는 돈도 안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돈도 사실은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섭외를 하고 이런 게 일이죠. 네,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최근에 하고. 누구 집이 했어요? 최근에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 그거 전에는요? 그 전에는 고양이 집사. 그거 전에는요? 그 전에 천실이. 진짜? 그렇게 얼마 안 했네? 별로 많이 못했어요. 요즘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어요? 다 재밌다. 국도극장도 했어요. 그 기억에 남아요? 그게 여성 감독인데. 네. 감독판이랑 몰라, 나 개봉판이랑 따로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난 감독만 봤어요. 저도 저희도 감독판으로 개봉했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다 인상적인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럼요, 있죠. 근데 재밌는 부분들이 특별한 있어요. 또 에피소드가 저는 내가 GB를 굉장히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첫 GB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영화제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이제 김홍준 감독님이 하셨을 때 그러니까 남해 영화제 GB를 해서 내가 너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또 게스트가 미국인들이었어요. 미국인 감독 2명. 근데 물론 통역을 따로 뒀죠. 나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용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여기 통역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다 하기는 좀 복잡스럽잖아요. 근데도 모르겠어. 내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 미국인들이 앉아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랬는지 반은 영어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텔 스테이는 어땠어요? 뭐 브렉퍼스트는 드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때 이제 그런 막 재수없는 주비를 한번 하고 나서 거의 영어반, 한국말반, 공기반, 소리반처럼. 근데 또 너무 기분은 좋잖아요. 내 첫 주비가 어떻게 잘 됐나. 그 네이버로 내가 찾아본 거야. 김효정 평론가 뭐 주비 찾았더니 어떤 미친 평론가의 주비책 그리고 어떤 애가 그걸 올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 그때 막 비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좋다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게 그렇게 재수가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제3자가 보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게 2명 이상의 누군가를 앞에다 깔고 하는 건 진짜 이건 왜냐면 말이 수다가 아니라 정치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될 때, 감독님이 하시듯이 사람의 관객을 두고 내가 혼자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비는 감독님이 다 고르는 거예요? 그쵸. 저희는 많이 하고 싶거든요, 주비를. 근데 무슨 기준으로 골라요? 제 스케줄 될 때.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리고 좀 GV는 좀 개봉하는 시점에 요 정도쯤 하면 괜찮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헤이리 시네마는 이제 일주일 개봉하고 그 주말은 가고 그 다음 주말이면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애매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작품이면은 좀 그 프로그래머님이랑 상의해서 잡아요.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최근에 69세. 좋았어요. 재밌다라기보다는 난 양가적이야. 69세에 대한 내 생각은 양가적이에요. 어쨌든 이분의 어떤 그 당한 사람의 감각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좀 장르물처럼 긴장하면서 보게 돼가지고. 근데 보다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아니, 너무 중간에 설명 안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예컨대 기주봉이 왜 갑자기 목발을 짚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몇 가지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테크니컬한 문제. 근데 일단 소재 자체는 소재의 센 면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 자체 나는 약간 훈장을 줘야 된 것 같은 게 아무도 그 영화에서 노인의 성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게 좋은 미덕이죠. 근데 윤여정의 그 죽이는 여잔가? 그거요? 있었잖아요. 그 바카스 할머니.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워낙 스타 캐스팅이었고 감독도 그렇잖아요. 이재용 감독이었나? 스탠들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A 프로젝트였고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도 노인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노인이 당하는 성범죄 같은 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거죠. 우울하고. 다루기 힘들죠. 근데 그거를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미덕인데 이거의 패착은 그렇다 보니 더구나 또 여성 감독이다 보니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폭행이 주제가 되면 그 장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찍을 건가, 강간씬을. 근데 남자 감독들이 여태까지 되게 막 찍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찍을 때도 있었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 감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너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영화 너무 표현으로만 가고. 네, 되게 관념적으로. 근데 그것도 뭐 감독의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점프컷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의 점프컷이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거는 부산영화제에서 틀은 거고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틀은 또 다른 그 노인 성폭행 영화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세 글자.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제목 기억이 안 나요.
뭐더라? 세 글자인데? 그것도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네, 이번에 전주에서 상 받은 영화.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아 이게 어쨌든 포문을 열었구나. 어렴풋이 이런. 근데 그것도 그게 그 영화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그건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지. 근데 그걸 이제 열었다는 것 자체가 큰 교양이죠. 근데 그거를 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관객들이 좀 그런 감정이랑 감각에 공감하게 하는 거니까. 감독님 근데 벌써 5편이나 만들었으니까 아 이제 내가 영화 만드는 게 좀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은 경험, 이야기를 만드는데 좀 더 그 스킬은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게 자기가 이야기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감독들이 각본까지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를 어떤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영문학과 다니는 애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어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자기가 흥미로운 거 해야죠. 자기가 흥미로운 소재.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팔려야 되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팔리는 거 생각하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느니 그냥 자기가 뭐 좋아하는 소재나 자기가 흥미로운 소재에 그 1년, 2년을 바치는 게 낫지 않나. 감독님은 상업영화를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면 제일 먹고 살면 좋겠다. 최고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감독님의 첫 상업영화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이기를 바래요? 생각해놓은 이야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판권 컨택을 했는데 뭐 제작사, 리메이크 하려고? 네. 아 진짜요? 저는 그냥 뭐 저 자신보다는 일본의 영화 리메이크를 배경으로 한 만화가 있어요. 만화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화라기보다는 영화보다는 드라마화하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면 당분간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SF? 네, 드라마? SF, 드라마. 근데 SF지만 뭐 현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미래를 배경으로 한 Years and Years 같은 거구나. 드라마가 더 중요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배경이기만 하지 드라마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 물론 주변에 뭐 테러도 있고 뭐 우주 개발을 둘러싼 정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 그걸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 네. 그럼 판권을 알아보고 있다는 게 선택을 해서 그럼 저작권료를 감독님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제가 중학교 때 봐서 되게 인생의 역작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만화를 좋아하는구나. 네, 나는 일도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잘 안 봐요. 난 보물섬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읽은 거. 보물섬. 보물섬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사준 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물섬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대. 네네. 거의 그냥 공룡 존재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 손으로만 떠도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거죠? 거기 달려라 하니 뭐 이런 옛날 만화들 다 있었죠. 챔프, 점프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저도 챔프, 점프는 봤는데 보물섬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하네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난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영화를 좋아하는데도 왜 만화는 유독 그렇게 안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영화만의 스나비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엘리트주의 같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값싼 예술 같은 물론 예술로 치지도 않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깔고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데도 네, 그렇지 않은데도 무궁무진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영화제 가서 애니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원인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영화를 좀 더 찾게 되고. 감독님은 어쨌든 영화 편수는 많아도 여태까지 마스터 클래스를 해본 적은 없겠네요. 워낙 나이도 어리고 막 왕 히트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 감독을 많이 부르니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 감독님 너무 어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0대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스터 클래스에 부르려면? 지금 뭐 그냥 잘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만 기다리면 돼요. 마스터 클래스 굳이 안 해도 돼요. 아니 오늘 했잖아요. 아 지금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나의 마스터 클래스를 했잖아요. 중간에 한번 이름을 바꾸고 신인처럼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저기 명계나 동방으로 바꿨지. 그렇게 파격적인 이름으로 새로운 하고. 동방우 왜 동방우지? 약간 화교 이름처럼 이국적으로. 이국적으로. 네. 검쟁이한테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계속 그냥 바꾸면서 신선한 마음으로 저 늘 또 새로운 영화를 찍거든요. 새로운 영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새로운 영화라는 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장르가 아니면 장르요. 그러니까 보통 작가라고 인정받는 이제 그 마스터분들은 자기 어떤 비슷한 패턴, 소재, 주제로 쭉 가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바뀌거든요. 처음에 학생 영화 찍었다가 컷 많고 막 핸들도 막 이렇게 찍었다가 두 번째는 이제 편집을 감독님이 하세요? 결국에는 개입하기는 해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하기는 하고 세 번째 영화에서 커피노아르는 그렇게는 안 했고 편집자한테 다 맡겨서 했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감독님은 이 직업 선택에 대해서 후회 안 하나요? 직업 네, 후회할 거는 없는데요. 직업이라기보다 약간 업보 같은. 업보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아 진짜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에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처음에 이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기대가 이렇게 생기고 또 감독님이랑 호칭에 또 기대가 또 엄청 큰 거예요. 좋지. 그게 병이라 들었더라고요. 누가 감독이라고 불러주면 너무 좋대요. 어떤 감독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쵸. 그분이 영화 한 편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기대에 맞게 내가 하고 있나 이걸 좀 의문이 들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아직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대만큼의 감독님이라는 그 호칭 그만큼을 못 채워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애드미레이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감독에 대한 그런 환타지가 누구나 있잖아. 영화인이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상업영화를 만드신 분들은 스태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자체가 좀 나름의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진짜 신경 써 많고 좀 존경해주고 잘 밥 사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니까. 생각해보면 고생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밥은 잘 사줘요? 주변에서요? 아니 저기 스태프들한테 밥을 잘 사줘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엄청 사줘요. 아니 감독님 좋은 술 사고 좋은 거 사줘요? 감독님 기본적으로는 사요. 기본적으로 8월 15일 날 저 단편 영화 찍었던 거 알아요? 그렇다면서요. 그거 되게 뭐였지? 내가 그날 진짜 나도 비싸고 사줬는데 하이볼에다가 연어회에서 너무 맛있다. 비싼 사케에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감독님처럼 정당하게 나는 하루마다 이렇게 레이버를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임금을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단편 할 땐 그렇게 밥으로 그냥 깔았죠. 지금도 제가 그게 내 한입니다. 그렇게 깔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깔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못 준 게 돈을 못 준 거? 네, 뭐 얼마 1당 뭐 이렇게 할 수 아니 서로 행복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편에서는 좀 너무 그 임금에 대한 부담이 창작을 막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될 거잖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면 상관없겠지. 네, 친구 이렇게 뭐 동호회처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는 게 재미로 서로 재미로 해서 근데 그게 할 수도 이제 있는 건데 서로가 합의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학생 때도 문제인 게 그때는 품앗이로 막 했잖아요. 내 거 해주면 네 거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졸업 작품 찍는 애들이 1,000만 원씩 써요. 자기 돈을. 그러니까 옛날 맞아요. 얘기예요. 돈 안 쓰고 한다라는 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돈 주고 뭐 이런 게. 학생 땐 그래도 지금은 더 주진 않겠죠 설마. 어제는 감독님 우리 이제 한 50분 정도 했으니까 마무리. 굉장히 그 예술가적이고 뭐랄까 좀 이렇게 나중에 감독님이 대박이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상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클로징을 무슨 말을 하지? 클로징이요?
감독님은 이 직업을 남한테 추천해요? 그러니까 나는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생이 저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할까요? 제가 연출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감독님도 물어봐요? 누군가가? 네. 뭐라고 같이 일하죠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죠.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라고. 저도 막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단편 영화 찍으니까 이거 같이 해보자. 난 무조건 말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성비가 너무 해봐야 떨어져요. 가성비는 너무 떨어져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이건 지금 제가 편집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5번째 영화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끝날 법했는데 이번 주에 하고 안 끝나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변수가 너무 많아. 보면 볼수록 또 고칠 것들 있고 또 그 고치고 나면 또 음향 믹싱 해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음악은 누구한테 할 거예요? 계속 해오는 그분에게? 네, 그분 잘해요? 네, 잘해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나래. 모르는 박나래 음악 아니에요? 감독. 박나래는 아니고요. 나래라고. 지금 그 조제 한국 버전 음악을 하고 있어요. 찍는데요, 한국에서? 이미 다 찍어서. 조제 호랑이 물고기? 네, 그거 이미 다 찍어서 블라인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나 이름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거 누가 했어요? 누나한테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보도 자료가 안 나와? 나 그거 저기 단체메일로 봤는데. 그래요? 처음 듣는데. 다 찍었대요. 그리고 블라인드 시사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블라인드 시사를 맞는 네, 거죠? 저희들끼리 해서. 내부 시사. 네. 좀 되게 능력 있는 클래식 베이스에 전자음악도 막 하는 누나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어쨌든 고생을 가성비 안 많이 좋아요. 안 하셨나 보다. 취미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취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막 돈 쓰고 장비 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감독님은 뭐 사요? 장비? 저는 다 빌려서 하잖아요. 네. 장비 사고 이것저것. 근데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웬만큼 영화 찍을 수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안 사운드 빌려도 장비도 돼? 있고. 진짜 만약에 소규모로 찍으려고 하면 찍을 수 있어요. 진짜요? 사운드도 다 있고 다 있긴 있어요. 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막상 찍으려고 하면은 이제 현장이 이렇게 갖춰지면은 좀 제 장비보다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어서 결국엔 밀리게 돼요. 그렇죠. 결국에 밀리게 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빌리게 되니까 그냥 뭐 사고 싶어도 계속 이렇게 참아요. 그러면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수입은 1년에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예요 저는. 그렇죠. 빚쟁이요 빚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먹고 살아요? 영화 감독은? 그러니까 감독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가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알바해야 돼요. 우리 그 영화 무슨 알바? 무슨 알바를 해요? 그 GB나 뭐 모더레이터 하는 것도 꽤 쏠쏠하고. 근데 모든 감독에게 GB를 맡기진 않잖아요. 그리고 홍보 영상 그 알바들 한번 잘 뚫리면 계속 뚫리거든요. 소개로 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 영상, 광고 영상 하는 거가 되게 돈 벌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추천입니다. 거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한 3년 정도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졸업하면. 그러니까 제 학생들 보니까 졸업하면 3년 정도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프로젝트 하면서. 근데 그 시기가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시기를 못 버티면은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그 시기를 뭐 어떻게든 풀칠이라도 하면은 계속 그냥 하는 거고, 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 카페에 투입돼서 으쌰으쌰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바로 커피 노아를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보상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번 돈은 뭐예요?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월급으로 받는 거죠. 월급으로 받는 거구나. 월급에 인센티브 조금. 그래도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모아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하루 왼종일 하는 동안은 하는 동안은 아침에 가서 마감할 때까지 커피 노아를 얼마 주고 찍었어요? 그거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진짜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들은 거예요? 조금 들은 거예요? 조금 들었죠 사실은. 근데 저한테는 많죠.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죠. 근데 왜 그땐 지원 안 받았어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하고 싶을 때 그냥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카페 하고 있으니까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잘.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그런 장비나 뭐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작비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게 요번에 그 팡팔에 보셨어요? 이동구 감독? 그거 얼마 줬대더라? 그것도 4천인가 3천? 얼마? 그 정도로 찍었어. 진짜 싸게 찍었더라고. 근데 물론 이동구 감독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런가 봐. 네. 물론 이제 그걸 미덕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건 바이 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감독의 이런 작품은 싸게 찍어서 좋은 거고 저 감독의 저 작품은 싸게 찍으면 안 될 작품이고 건 바이 건 다르겠지만 네. 독립영화는 좀 싸게 감독들은 이게 습작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싸게 여러 편 찍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박리담회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 게 9월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인가 2일인가 그렇죠? 4일이구나. 아 9월 4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커퓨 그 뭐라 그러죠? 그 통행금지 9시 이전에 그거 일부러 맞추려고 좀 일찍 만났는데 통행금지. 그래서 이거 빨리 마무리하세요. 아까 하려는 그러니까. 마무리. 마무리 뭐였지? 꿈나무들한테 어떻게 먹고 살려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내가 말이 꿈나무지 꿈나무들을 못 본 지가 벌써 2학기가 됐네요. 제가 저번 코로나 때부터 못 만났으니까. 그래요? 꿈나무들에게 자기가 지금부터 시작. 네. 자기가 끌리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그거에 충실하게 주목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기고 써서 남기든 일기처럼? 네, 써서 남기든 감독 일기 써요? 영상으로 남기든 일기를 쓰는 건 아닌데 메모는 계속해요. 아 진짜? 네. 될 때마다 계속하고 그것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들이 막상 정말 작품을 써야 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막 영화에 매달려 있지 않더라도 제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제가 커피를 하는 동안 커피 노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을 계속 쌓고 쌓아가서 정말 자기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됐었을 때 그거를 풀어내는 식으로 영화를 하는 게 저의 방식인데 잘하는 꿈나무 분들에게도 그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훈훈하지 않습니다. 꿈나무라는 단어 내가 하고도 새싹? 꿈나무? 마음에 드네요. 저도 어쨌든, 꿈나무예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너무 또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또 이렇게 뭐 세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별로 이렇게 공감대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뭐 한 70년대 감독님 누구로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가치가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더 좀 연결 지점을 알아서들 잘 하겠죠. 애들이 잘 하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와는 표정이 도움이 많이 다르네요. 됐는데 피곤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지금 끝날 때 되니까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뭐가 아쉬워? 해.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가 그게 별로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많이 집중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집중될 만한 말들을 막 해야 되는데 해도 소용없어. 그냥 어차피 다 듣고 흘리니까.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알아서 취할 거 취하고. 여러분 안녕. 저는 취하고. 네. 꿈나무들 안녕. 우리 다음에 꿈새싹. 제가 꿈나무 꿈새싹 이렇게 하죠. 저기 뭐죠? 호플리 우리 부산영화제와 11월에 있을 강릉영화제와 또 11월 말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소독제가 만약에 소독제 원만하게 열린다면